정말 한화 이글스는 중견수 보강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소식통에 의하면 한화 구단은 중견수 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겨울이 아니라 과거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제 시도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견수는 한화의 오랜 약점이다. 이용규, 40, 키움 히어로즈. 가 팀을 떠난 이후 단단히 자리 잡은 선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올해 시즌에는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알, 루이스 리베라토를 번갈아 기용했다. 플로리알은 수비는 우수했으나 타격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리베라토는 타격 재능은 있지만 시즌 후반 갈수록 존재감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그의 수비력은 플로리알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타구가 증가하는 현대 야구다. 중앙 내야만큼이나 중앙 외야를 책임지는 중견수의 수비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중견수를 보유한 팀이 좋은 성과를 내기 마련이다. 이번 FA 시장에 박혜민이 나왔지만 예상외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즌 끝나 리베라토를 방출하고 2024 시즌에 활약한 호세 페라자를 다시 영입했다. 페라자는 중견수 수비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수준이다. 코너 외야 수비도 안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발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내년에 직접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화는 기존 중견수 요원 이원석, 신인 외야수 오재원 등을 교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오재원은 매우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중견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신인은 어디까지나 신인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보조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한화 중견수 자원들 중에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선수가 없다. 훈련을 통해 개선해야겠지만 외부에서 선수를 데려올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시즌 종료 후 FA 시장에서 최지훈, SSG 랜더스, 과 김호령, 기아 타이거즈, 이 자격을 획득한다. 하지만 한화는 당장 내년에 정상에 도전해야 하는 구단이다. 지난 몇 해 FA로 들인 노련한 선수들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김경문 감독의 마지막 해다. 한화는 사실상 장기 계획 없이 다음 시즌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팀이다. 한화는 이번 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감동을 맛보았다. 그러나 내외부 상황이 쉽지 않다. 슈퍼에이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메이저리그로 이적했다. 새로운 원투펀치가 폰세, 와이스만큼 해낼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그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에는 투수진의 힘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으로 다른 구단들의 전력 보강이 만만치 않다. 삼성 라이온즈가 현재 시점에서 겨울의 승리자다. 최영우가 합류하며 리그 최강 타선을 완성했다. 르윈 디아즈, 아리엘 후라도를 확보해 마무리와 에이스도 정상 운용이 가능하다. KT 위즈도 김현수, 최원준, 한승택 등으로 전력을 강화했다. LG 트윈스도 김현수가 떠났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한다. 오히려 이민호, 김일식으로 투수진이 보강됐다. 물론 한화도 FA 최대어 강백호를 영입하며 타선을 보강했다. 그러나 강백호와 페라자가 한화의 외야 수비 고민을 해결해줄 해결책은 아니다. 중견수 트레이드를 계속 추진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화는 현재 수도권 한 구단의 중견수 자원과 꾸준히 연계되고 있다. 물론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년 시즌에는 타선에서 좀 더 생동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 시즌 준비 과정에서 수비력 향상에 큰 중점을 두었다.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의 영입 방향도 중앙 수비라인 강화에 주력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구단은 FA 심우준과 4년간 총 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유격수 심우준은 타격 평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도루왕 타이틀을 얻을 만큼 빠른 발과 뛰어난 야구 센스를 가진 선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수비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심우준의 합류 효과는 분명했다. 올해 시즌 하나는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책 86개를 기록한 팀이 되었다. 수비의 도움으로 투수진도 안정감을 찾았으며 팀 평균 자책점 또한 3.55로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공격 측면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시즌 초반 타선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며 시작 10경기에서 3승 7패에 그치기도 했다. 당시 팀의 타율은 1할 8푼에 불과했다. 이후 탄탄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반격에 성공해 정규 시즌 2위까지 올랐으나 포스트 시즌에 이르기까지 등락이 심했던 타선의 모습은 다음 시즌을 위한 과제로 남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하나는 다시 한번 큰 투자를 단행했다. 방향성은 명확했다. 타격 활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푸에이커포 강백호와 4년 최대 10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강백호는 올해 시즌 타율 2할 6푼 5리, 15홈런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신인 시절이던 2018년 29홈런을 기록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좌타 거포로 자리매김한 선수다. 2021년에는 3할 4푼 7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26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올해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 중 미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도 꼽혔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강백호 영입 시 올해는 수비를 강화하며 승리를 추구했다면 내년에는 공격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스릴 넘치는 야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화의 전략은 외국인 타자 영입에서도 확인됐다. 29일 요나단 페라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인센티브 10만 달러 등 총 100만 달러다. 페라자는 2024년 한화에서 12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로 24홈런 70타점을 기록했다. 스위치 히터로서 좌우 타석 모두에서 강력한 타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수비 능력 등에서 아쉬움이 있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년간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발전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트리플레에서 138경기 동안 타율 0.307 19홈런을 기록하며 샌디에이고 마이너리그 MVP를 차지했다. 단점으로 지적됐던 수비력도 이전보다 향상됐다는 평가다. 한화 관계자는 스카우터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수비가 크게 나아졌다. 총 450여 개의 수비 영상을 모두 검토했는데 실책이 단 3개에 불과했다며 샌디에이고 측의 평가를 문의했을 때도 공격과 수비 모두 한 단계 발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페라자 영입에는 타선 강화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있다. 페라자를 데려오며 한화는 문현빈 페라자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으로 연결되는 중심 타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은성을 빼면 모두 20대 선수들로 구성되어 젊은 파워 타선이 완성될 수 있게 됐다. 페라자는 2024 시즌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 끊임없는 지지를 깊이 체감했기에 다시 팀 유니폼을 입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지난 시간 동안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준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화 이글스가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모든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화는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와의 이별을 앞두고 외국인 투수 보강도 완료했다. 새롭게 1999년생 우완투수 윌켈 에르난데스와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옵션 15만 달러 등 총액 9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르난데스는 최고 156km, 평균 150km 이상의 싱커 무브먼트를 지닌 직구를 구사하는 전통파 투수로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직구 외에도 완성도 높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에르난데스는 지난 시즌 준우승을 거둔 한화 이글스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다음 시즌 팀의 정상 등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